지난 시간 저는 토로스 산맥을 여행하며 전통을 잇는 유목민의 후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토로스 산맥의 협곡에서 짜릿한 모험도 즐겼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마주하는 색다른 삶의 풍경들. 오늘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구멍구멍이 암벽을 타는 것 같은 선적이네요. 미로 같은 암벽 동굴을 지나 지금 저 아나톨리아 중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또 하나의 신세계, 카파도키아로 찾아갑니다. 숨어있던 지하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킨 터키 사람들. 문명이 교차하는 역사의 땅,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비의 나라. 수도 앙카라로 이어지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에르멘에게서 출발해 카라만을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라만에서 기차를 타고 6시간, 예실 히사르에서 다시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위르기프에 갈 예정입니다. 태양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나톨리아, 터키 중부 내륙에 형성된 고원지대입니다. 수많은 문명이 교차했던 역사의 현장이죠. 카파도키아로 향하는 길. 고즈넉한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양떼를 보니 유목민의 땅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들어선 것을 실감합니다. 저를 처음 반긴 건 아이들이었는데요. 내 앞에서 응? 같이 하신다 쓰세. 세 메라바데 카메라에 도로. 터키를 짊어지고 갈 3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내 얼마나 두시냐스? 폴리스. 오,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러네요. 카라만 올라잖아. 아, 카라만 올라작슨. 아, 영웅이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메셀라 치즈기 필름lerinde hangi kahraman seversin? 배트맨. 배트맨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Sen polis olmak istiyorsun. Sen kahraman olmak istiyorsun. 배트맨. Çok güzel. 오, 와, 이게 몇 마리야? 오, 굉장하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이동하는 양떼들. 어디를 가나 따라가 보니 물을 마시러 간 거였네요. 서둘러 목을 축이고는 또다시 길을 나서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 굴들 아래 또 염소의 그 외양간이 굴들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고. 양떼를 따라가 보니 암벽에 특이한 구멍이 수없이 뚫려 있는데요. 6, 7세기경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암벽 동굴입니다. 마을의 이름 타시칼레는 돌의 성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게 미로처럼 아주 조그만 동굴로 계속 연결돼 있네요. 2층, 3층으로도 연결돼 있네요. Buradan girerse oralardan çıkar. 호기심 많은 저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충분히 저같이 몸집이 큰 사람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어우, 간신히 남았어요. 다 그러니까 통하는구나 이게 모든 굴마다 미로로 돼가지고. 야. 어우, 저기도 또 큰 또 창고가 있네요.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절벽의 골들. 만든 이유가 궁금한데요. Savaşta bir düşmanlardan korunmak için böyle kaçaklardır, şeylerdir. Burada barınıp, sığınıp yaşamak için bunlar zamanla oymuşlar. Buna benzer örnekleri çok bizim burada. Aşağı Manazan'ı gezdiniz mi bilmiyorum. Tabii. İşte Manazan'dır, burasıdır. Hepsi bu şekilde. 신앙의 박해와 전쟁의 위험을 피해 숨어들었던 사람들. 지금은 곡물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어이구, 위험하지 않나? 잘도 올라가시네. 어이구, 구멍구멍이 암벽을 타는 것 같은 손잡이네요. 손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암벽을 타는 것은 위험해 보여도 귀한 곡식을 보관하는 데는 최고라는데요. 놀라운 발상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지혜이고 또 생존 투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암벽 동굴의 통로는 앞면뿐만 아니라 위로도 뚫려 있습니다. 위에까지 계속 미로를 통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네요. 날개가 달린 새라면 모를까? 저곳까지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 그것도 제 기우였나 봅니다. 바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는 것이죠. 과거 타시칼레 사람들은 적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 상상하기도 힘든 곳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밑에서 보는 저는 그저 아찔하기만 합니다. Öyle çıkar. Şimdi cesaret edemiyoruz aşağıya da bakınca. Böyle çıkar olsun gidelim. 귀한 곡식일수록 더 위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티르주 씨가 갑자기 암벽 동굴로 쏙 하고 사라지는데요. 동굴 안에 저장해둔 곡물을 꺼내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높이 있는 곡물 창고의 1등 공신은 바로 도르래입니다. 무거운 곡물 포대도 도르래만 있으면 손쉽게 내릴 수 있죠. 온도도 적당하고 바람도 잘 들고 무엇보다 쥐들이 들락거리지 않아 안성맞춤인 암벽 곡물 창고. 덕분에 양떼들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들어와요. 지금 때를 지어가지고. 와. 드디어 밥 먹으러 오네요. 배가 고픈지 몰려든 양떼들. 고원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만큼이나 동물도 적응을 하나 봅니다. 잘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많이 먹어. 저는 다시 카파도키아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고원지대를 벗어나자 드넓은 평야가 이어집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카라만의 작은 간이역에 들렀습니다. 기차 여행을 통해 창밖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뜻밖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기 위해서죠. 이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가 그 조지아가 있고요. 에르메니스탄, 이란,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로 둘러싸인 지역이 이제 터키인데 이 실크로드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스탄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카파도키아 지역인 카이세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워낙 그 높은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좀 저지대를 돌아서 기차가 서서히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철길에서니
또 다른 설렘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풍광들이 저를 맞아줄까요? Buyurun, hoş geldiniz. Hoş geldiniz. 아, 터키 이렇게 완행 열차인데도 너무너무 안락하게 생겼어요. 지금 벌써 표가 자동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기차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바깥 구경에 푹 빠진 제게 기관실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Güney Kore'den geliyoruz. Hoş geldiniz. Hoş bulduk. Dikkatli tutun. Hoş geldiniz. Sallayabilir. Tabii tabii. Nasıl yapalım? 아, 막 가슴이 벅차네요. 상상도 못했던 행운입니다. 아무도 잘 볼 수가 없는 이 앞면에 정면을 보면서 지금 저 아나톨리아 중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철길을 따라선 어떤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기관사들과 친해졌습니다.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요. 쉴 때는 집에 있는 가족 생각뿐이라네요. 작년에 결혼하셔가지고 이 기차를 운전하면서도 딸 생각뿐이랍니다. 늘 딸 생각만 하면서 운전을 하시네요. Aa. Nasıl yapıyorlar şeyler? 왜 이래? 이분이 또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터키어로 얘기하면 데밀인데 이게 바로 기차란 뜻입니다. neden demir'i koydun? Demir yollarını çok sevdiğim için, mesleğime çok bağlı olduğum için. 직업을 너무 사랑하고 또 철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철도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기관사들의 훈훈한 이야기와 함께 열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카파도키아와 멀지 않은 곳이죠. 출출함을 달래줄 식당부터 찾았는데요. 얼핏 보기엔 피자와 닮은 이것은 피데로 불리우는 전통 음식입니다. 피자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닮았는데요.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 안이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뜨겁네요. 이야, 저렇게 뜨겁네요. 아주 굉장히 불화로네요. 드디어 피데가 맛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쭉한 모양부터 먹는 방법까지 터키의 방식을 고수하는 피데. 이게 터키의 굉장히 유명한 피데라는 건데 여러 종류가 있는 가운데 이 안에 고기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계란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즈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서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차로 3시간 정도를 달려 드디어 위르구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카파도키아의 기암 괴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 3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시작된 카파도키아. 터키의 상징 같은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여기가 갑바도키아의 바로 중심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하나 모든 돌이 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이 만든 대자연의 조각전입니다. 버섯 모양을 한 기암괴석들. 일명 요정의 굴뚝으로 불리는 암석들인데요. 갓 부분은 현무암, 기둥은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화와 침식이 버섯 모양을 만들었죠. 저 아래 제가 보이시나요? 가까이 다가가면 높고 장대한 크기에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엄청 크네. 규모가 가까이 보는 거랑 멀리서 보는 거랑 다르네. 한 10m는 좋게 넘을 것 같네요. 높이가. 금이라네요. 여기도 보세요. 금이 쫙 하나 있죠? 이런 금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잘리기도 하고 바뀌면서 새로운 갑바도키아의 지형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아마도 수천 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양의 갑바도키아가 찾는 이들을 반기게 될 것입니다.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갑바도키아의 암석들도 조금씩 형태가 바뀌어 가겠죠? 하지만 그 감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기암괴석을 둘러보며 한참을 걷다 보니 또 다른 지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곳곳에 수상한 구멍들이 있는데요. 뭐지 이게? 아니 비어있네. 막힌 게 아니라. 볼수록 궁금한 이것의 정체. 이 메아리로 봐서는요 막힌 게 아니에요. 이 지하까지 계속 연결된 큰 마치 그 굴뚝 같네요. 전체가 다 지금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전부가 다 이런 굴뚝으로 또 연결돼 있죠. 야, 이게 도대체 용도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지요 여기에? 환풍구처럼 생긴 모양이 여러 군데. 벌레들 봐. 모기들이 지금 모기들이 다 몰려 있어요. 굉장히 큰 홀이에요. 깊네. 헤이, 헬로, 할로, 김세혁부. 사람 소리가 들려요. 아래서 사람 소리가 들리네요. 할로. 분명 구멍 아래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로, 김세혁부. 구멍의 비밀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도로를 따라 거대한 입구들이 눈에 띕니다. 이 트럭이 뭐지? 짐을 많이 실었네. 저 물티입니다. 와, 무슨 땅굴 같기도 하고 크게 연결돼가지고 아주 거대한 지금 지하 굴이 지금 보입니다. 야, 이런 그 자연적인 굴이 이곳에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돌로 만들어진 거네요. 깎아가지고 일일이 전부. 이게 뭐지 도대체? 위에 보면요, 조각조각 전부 깎아서 아주 정교하게 벽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천장까지도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네요. 리몬 바테스. 이 동네 그 나는 모든 그 곡식들, 그 다음에 과실들을 다 저장하는 창고군요. 이런 레몬들을 지금 저장하는 창고라고 지금. 순나 리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수많은 지금 레몬들이 이곳에 지금 저장돼 있네요. 터키 최대 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해요. 저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200여 미터까지 이어진다는 거대한 지하 저장고. 덤프 트럭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요. 동굴이 얼마나 큰지 트럭이 있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연간 13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지하 동굴. 과일과 채소의 선도를 지켜주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중해 지역의 농산물이 이곳을 거쳐간답니다. 이 안에 저장된 레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2억 원에 달한다니 어마어마한 양이 오가는 물류의 중심이죠. 지금은 레몬이 제철이라 저장고 대부분에 레몬이 쌓여 있답니다. Burada limon sulanıyor, kaliteleniyor. O yüzden burada nemden dolayı limon sulanıyor. 그리고 Mesela 5 kilo geliyorsa buraya, buradan giderken 7 kilo oluyor. Burada durdukça ağırlaşıyor. 레몬의 맛을 더욱 무르익게 만드는 지하 동굴 저장고. 이 동굴에서 요즘 하루에 이송되는 트럭만도 무려 30여 대나 된다고 합니다. 터키산 레몬을 먹을 땐 이 저장 창고가 꼭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지하 요새 같은 이 동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상에서 보았던 그 환풍구입니다. 환풍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과일들을 오래 저장하는 바로 비결 아니겠습니까? 환풍구는 공기를 순환시키고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동굴 곳곳에 작은 관처럼 수로를 파놓았는데요. 일종의 배수 시설이라고 합니다. 수로인데 이곳에 빗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과일을 저장하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빗물이 흘러나가도록 홈을 만들어서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이곳에 고여 있는 빗물들이 자연스럽게 또 다른 홈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천연의 지형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곳을 오랫동안 창고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트럭이 굴속을 오고 가는 진풍경도 재미있는 볼거리인데요. 운전자는 지중해 지역에서 12시간 이상을 달려 이곳까지 온다고 합니다.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보니까 전진이 아니라 후진으로 해서 들어가네요. 이야, 운전 실력이 대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묘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입니다. 땅 위에는 자연이, 땅 속에선 인간이 이룩한 신세계가 카파도키아를 더욱 값지게 합니다. 알수록 빠져드는 카파도키아의 비밀들. 이곳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픔의 역사, 그리고 삶을 향한 뜨거운 투지가 기적을 이뤄낸 곳이라는데요. 계속 내려가네.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내려가는 곳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1960년 닭을 쫓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곳. 여기가 바로 지하 동굴입니다. 수많은 미로와 수많은 구멍으로 서로 연결돼가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외부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바로 이 지하 동굴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간 길을 잃기 십상인 진정한 미로 동굴입니다. 저도 길을 지금 잊어버리는데 빨간색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엔 이러한 지하 동굴이 무려 40여 개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잘못 들어왔어요. 저도 보시면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사고도 나는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터키가 현 정부가 막아놔 버렸어요. 못 가게 위험하다고. 저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럼 저도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을 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 최근 이곳 말고도 여기서부터
8km가 떨어진 또 다른 동굴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동굴이. 카이마클라라는 지하 동굴인데 바로 여기서 그 카이마클르 다른 지하 동굴 도시까지도 관통하는 터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7에서 8세기경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지하 동굴.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종교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하 20층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 8층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뚫힌 공간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그런 어떤 삶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데린쿠유라는 이름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조그마한 우물 같아가지고 이것이 웬 우물이지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어마어마한 지하 동굴 세계가 발견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깊은 우물, 즉 데린쿠유라는 현재 지명이 된 것입니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 도시 데린쿠유. 주거 공간은 물론 학교와 가축 농장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오, 이 지하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끝없이 우리의 눈으로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지하가 지금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지금 보입니다. 해가 좀 보이죠? 바로 위로 관통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지하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지금 이 맷돌 같은 돌이 하나 지금 나옵니다. 이 맷돌은 이 지역이 혹시라도 외부에 의해서 발각이 됐을 때 첫 번째 바로 그 차단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쉽게 닫았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절대로 열 수가 없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굴려가지고 바로 이 문을, 유일한 문을 막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안 밀어져요 지금. 데린쿠유 사람들에게 이 지하 도시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을 것입니다. 또 이곳에는 지하 세계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장소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지하 동굴의 질서와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깨끗함을 받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데린쿠유의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끝 어딘가 더 놀라운 지하 세계가 잠들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